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에 대한 그 염증 때문에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텍스트가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텍스트라는 것은 그림을 이제 압축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오래 읽으면 머리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면은 그 소설의 어떤 그 그림을 소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그림을 상상을 하면서 원래 읽어야 되는데 점점점 그게 이제 잘 안 되죠. 그러면서 머리가 피곤해져요. 그래서 텍스트가 너무 많이 또 생산이 되고 해서 텍스트에 대한 염증으로부터 텍스트를 부정하게 되는 현대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죠. 텍스트가 몰락했습니다. 이제 몰락을 거의 하고 학생들 여러분들 뭐 책 안 사죠. 다 이제 이 영상 세대라고 그래서 이 영상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술 그림이라고 해요. 기술 그림. 영상이라는 말을 기술 테크니셔스 빌트라고 하죠. 테크니셔스 빌트. 그래서 기술적인 그림, 기술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 그림은 뭐 컴퓨터라든가 이 화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모든 매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진화의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그 기술 그림, 영상이라고 표현하게 합시다. 그러면 그 영상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예로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막 사람이 뛰어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저런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를 그 만든 그 영상 그 영화의 한 장면 그 영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텍스트를 압축하고 있는 겁니다. 텍스트를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걸어간다. 어떤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 하면은 그 텍스트를 묘사하고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실제 그런 사건이 거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죠.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 영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최소 단위는 비트라고 그래요. 비트. 그래서 엄청난 숫자의 비트를 이 화면에다가 쏴가지고 그림인 것처럼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제 일종의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림이 아니라 비트라는 단위가 조작된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이런 색깔은 실제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이 시공 4차원의 공간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텍스트나 개념, 상징을 말하자면 묘사한 것이 영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현실을 구성하는 가장 절실한 것 이런 생활에 밀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영상이라는 게 기술 그림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방금 얘기했듯이 그 영상이 묘사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의식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의식을 마비시킬 위험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 현대인들은 보기 때문에 실제 세계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세계를 볼 때도 이 영상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현대인은 이 영상 세대들은 말하자면은 세계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로부터 격리된다는 거예요. 실제 세계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 기술 그림을 통해서 텍스트로 원래는 가야 돼요. 텍스트. 영상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을 텍스트로 이렇게 이제 추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고 그 텍스트는 또 어떤 그림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추상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지만 거꾸로 이 추상으로부터 다시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 영상이라는 이 미디어의 진화의 3단계의 그 기술 그림은 인간을 세계로부터 굉장히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 이 텍스트로부터 이 영상이 왔고, 이 영상을 이제 거꾸로 이렇게 또 그 영상이 출현하게 된 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원시 시대 사람들이 이 세계를 느꼈던 그런 느낌을 다시금 회복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게 어렵죠. 사실은 못하게 굉장히 마비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는데, 미디어와 현대인의 정서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아 정체성,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 같은 것을 이 미디어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미디어를 통한 타자와의 만남, 다른 사람과의 만남, 또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만남, 이런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어떤 영화를 예로 들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요새는 문학 작품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가 쓴 거죠. 그 작가는 세계를 쓴 거지만 사실은 글쓰기를 할 때 누구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만나죠. 글쓰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자아와 자아가 만나고, 또 자아와 어떤 다른 사람, 타자, 다른 사람, 혹은 자연, 어떤 애완동물, 이런 거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속에서 그런 걸 만날 수가 있죠.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만날 수도 있지만 미디어 속에서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좀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어떤 학생은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만나는 게 겁이 난다고 그래요. 왜?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어떤 각종 다른 게임이나 이런 수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회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는 것을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꼭 만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만나서 좋은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게 현대 미디어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아와 가정, 직장, 또 가상공간, 이런 것이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여가라는 것을 우리가 미디어 속에서, 가상공간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어떤
현실에 어디를 가야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여가를 즐기는 탁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먹고 살 돈만 있으면은 집 바깥으로 안 나가고 게임만 하면서 몇 년이고 살 수 있다. 게임이라는 것은 이 가상 공간에서 이제 현대 미디어를 사용하는 그 여가를 말하는 거죠. 일종의 여가를 보내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대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하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그 지켜나가면서 그걸 잘 이용을 하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현대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폭력성이 이제 분출되기도 한다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건 좋은데, 거기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악성 댓글을 달고, 뭐 욕을 하고, 심지어는 이걸 오프라인으로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폭력성을 거기다가 이제 개입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뭐 법적으로 뭐 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 말고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 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컨트롤해야 될 사람들이 이 미디어에 대해서 사실 무지한 거예요. 이제 이 미디어를 운영하고 그걸 기술적으로 잘 처리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미디어의 본질이 무엇이다,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무엇이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게 빈곤합니다. 왜? 현대 미디어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 찾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아까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만남과 대화를 함으로써 그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대인들이 자꾸만 이렇게 멀어져가지고 애완동물을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이유도 이 사회에서 만남과 대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매체를 통한 이 네트워킹, 이 사회의 어떤 뭐 네트워크를 뭐라고 하죠? 그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개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게 이제 과제입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런 그 폭력성이나 그거를 통한 어떤 문제점, 이런 거를 자정작용을 통해서 걸러내고, 거기서 순기능적인 것을 활성화해 나가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빌렘 플루서라는 이 사상가가 말한 텔레마티시의 계절 샤프트 해가지고 그 텔레마티시의 계절 샤프트를 뭐라고 하나, 저는 그걸 원격 소통 사회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원격 소통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지 않으면서 수업을 하지만 만난 거하고 진배 없는 그런 소통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봐요. 일방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웃이 돼가지고 대화를 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미디어는 행복과 모종의 함수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시대의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디어의 바닷속에 지금 호적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의 종류와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또 미디어와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 얘기했죠, 사실은.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이 미디어 사회, 미디어 세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들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과제로 제가 과제를 따로 이제 내 드릴 테니까 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다 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